역사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를 굳이 알아야 하는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역사를 알게 되면 좀 더 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일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롭게는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독자들은 실증을 낼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짧은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사회를 살면서 세계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폭넓은 데이터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세계사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각 시대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도식적인 방법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으나 점차 농업과 정착 생활로 발전하여 문명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등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누시는 초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골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의 사용, 도구의 제작, 언어의 발달은 인류 문명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번성한 도시국가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서 약 4,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도시국가 우룩을 세웠습니다. 우룩은 기원전 3100년경 세계 최초의 대규모 도시로 인구는 약 5만 명에 달했으며 도시의 중심에는 지구라트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룩의 초기에는 신권 정치가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왕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구라트는 신전과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로 도시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를 신봉하며 주요한 신들로는 하늘의 신인 안, 바람과 대지의 신인 엔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정교한 의식과 제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때문에 사대계층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인 쇠기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곡식과 가축 거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점차로 법률, 문학, 역사 기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세계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영웅 길가메시의 모험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이 문자는 현재까지 약 50만 개 이상 발굴되었으며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하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서 약 282개의 조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동해 보복법을 기반으로 한 법률 체계이며 계급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왕족, 평민, 노예 간의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에는 수학과 천문학도 발전되어 있었는데요. 60진법을 사용해서 시간은 60분이었고 각도는 360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간과 각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벽돌을 이용한 건축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관계농업과 운하건설로서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약초와 주문을 병행했으며 이때부터 벌써 의료기술의 초석이 마련되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권리와 역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성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사제나 상인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난나 여신은 당시 여성의 역할과 권한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통해서 여성의 다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와 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맥주와 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요한 식량이자 교역품이었습니다. 점토판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맥주를 급여로 지급했으며 맥주는 영양가 높은 음료로 간주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과 문명의 몰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관계농업의 발달도 번영하였지만 과도한 농업과 염분 축적으로 인해서 토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강의 흐름 변화와 침략으로 인해서 문명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네 번째, 교육과 학문. 상류층 자녀들은 글쓰기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에두바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점토판과 스타일러스를 사용해서 쐐기 문자를 연습했으며 교사는 엄격한 체벌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금성 관측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주기를 기록했으며 이를 신화와 종교적 의미와 연결했습니다. 금성은 이난다 여신과 연결되어서 예언과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류의 초기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현대 법률 체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60진법을 기반으로 한 시간 계산은 현대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현대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우정을 다뤘던 주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자원 활용과 환경 파괴가 문명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단순히 고대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 중요한 문명입니다. 그들의 발명과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 덕분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면서 농업이 발달한 이집트 문명은 이로 인해서 풍요와 안정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파라오,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순으로 엄격한 사회계층을 유지한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신전을 비롯한 대규모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 수학, 노동력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에로글리프, 즉 상형 문자는 종교적, 행정적 기록에 사용된 문자로서 로제타석 발견을 통해서 해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의 섹스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삶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계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약과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특히 남아를 낳는 것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이 가능했으며 재산 분할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회는 섹스를 금기시하지 않았고 예술과 문헌에서도 성적인 주제를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애정 표현이나 성적 관계를 묘사한 그림과 조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전의 사제들은 신성한 의식을 위해서 성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간통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분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지속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서 복잡한 장례의식과 미라 제작을 시행했습니다. 카는 육체와 함께 존재하는 생명력을 뜻하고 바는 영혼으로 사후에 다시 만나기 위해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죽은 자는 오시리스와 42인의 신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선한 삶을 산 사람만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실의 깃털과 심장이 저울에 올려져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속성을 위해서 시신을 보존하는데요. 뇌는 제거되고 내장은 따로 보관하며 방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 역할을 했으나 후기에는 계곡의 왕들의 무덤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가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구, 음식, 화장품, 심지어 하인들의 모형, 즉 우샤부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복잡한 신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6명의 주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입니다. 라는 태양신이자 창조신인데 매일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며 밤에는 죽음의 세기를 지나서 새롭게 부활합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사후 세계의 신으로서 형제 세트에게 살해당했지만 아내 이시스의 도움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오시리스의 부인 이시스는 마법과 치유의 여신으로 남편 오시리스를 되살리고 아들 호루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서 매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서 파라오의 하신이자 하늘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세트, 혼돈과 파괴의 신으로 오시리스를 죽이고 호루스와 싸우게 됩니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고 미라 제작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여기서 오시리스 신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시리스가 형제 세트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시신이 조각나서 강에 흩뿌려집니다. 이시스가 시신 조각을 모아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고 그의 아들 호루스가 세트를 물리칩니다. 이 신화는 부활과 영생의 상징으로 이집트 생활과 종교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집트 문명의 흥미로운 사실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집트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집트 여성도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법적 동등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트셉수트와 같은 여성 파라오는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장과 위생입니다. 이집트 남성과 여성 모두는 눈 화장을 즐겼으며 검은색 코올을 사용해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했습니다. 피부 관리와 향수 사용도 일반적이었는데 위생은 종교적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머와 일상. 이집트인들은 유머와 농담을 즐겼으며 고양이는 신성시되었으며 일상에서는 애완동물로 사랑받았습니다. 네 번째, 비밀의 책. 죽은 자의 책은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주문 모음집으로 귀족과 파라오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학과 동물의 신성함. 이집트에서 동물은 특히 고양이와 황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동물 미라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현대에도 지단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는 현대의 문학, 영화, 게임 등에 영감을 주고 있고 미라 제작과 의학적 기록은 현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의 법적 권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기술은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큰 흥미를 끌며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은 세계 최초로 격자형 도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도로는 직각으로 교차하며 도시 전체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거지와 공공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주택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모헨조다로의 대욕조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식에 사용된 거대 모욕시설로서 공공위생 개념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배수 시스템 역시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빗물과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에 다른 문명보다 뛰어난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농업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밀, 보리, 콩, 면화 등을 재배했습니다. 가축 사육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교역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조개, 구리, 금, 보석 등이 주요 교역품이었습니다. 도량형이 표준화되어서 교역과 건축에서 높은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로 보이며 다른 고대 문명에서 흔히 보이는 왕권 중심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원이나 왕궁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 또한 경이스러운 일인데요. 권력은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더스 문명에는 패슈파티 인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뿔이 달린 남성 모습에 신이 새겨진 인장입니다. 이는 초기 시바 신의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더스인들은 소, 코끼리, 호랑이, 물소, 원숭이 등이 종교적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성소나 신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연과 생명력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아직 해독되지 않은 독특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점토판, 도장, 도자기에 기록된 상형 문자가 발견됐으며 이는 주로 상업거래와 종교의식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의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명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인더스 문명의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작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고대 문명과 다르게 인더스 문명에서는 대규모 전쟁이나 폭력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유적에서도 무기나 방어시설이 거의 없으며 이것은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 문명의 몰락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후변화와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강의 흐름 변화로 인해서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라스와티 강의 고갈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제시됩니다. 세 번째, 여성의 지위와 상징성입니다. 여성 숭배와 관련된 유물들, 그러니까 여성 형태의 도자기, 풍요로운 여신상, 이런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목의 사유일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생명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화적 특징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역과 국제적 교류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지역과 교역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멜루하라는 이름으로 인더스 문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장과 상징입니다. 작은 도장, 그러니까 시일은 문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데 상징으로는 동물과 종교적 기호가 포함됩니다. 인더스 문명은 자연 숭배와 다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연 요소인 태양, 물, 나무 등을 신성시했으며 특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주요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패슈파티 인장의 남성 인물은 초기 형태의 시바 신으로 해석되지만 자연의 보호자 및 다산의 상징으로도 보입니다. 동물은 종교적, 신화적 상징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면 소는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현대 인도의 힌두교 문화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욕조와 같은 구조물은 종교적 의식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은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사후세계와도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죽은 자의 삶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소유물, 음식, 도구 등이 무덤과 함께 묻힌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장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집단 매장으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망자는 북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특정한 종교적 혹은 상징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문명의 기술, 교육, 사회구조 이런 것들이 현대 남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명의 쇠퇴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교적 계급 차별이 적은 사회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평등한 시스템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자의 해독은 여전히 난해한 도전적 과제로 해독 시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인더스 문명은 세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었으며 전쟁 없이도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자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연구와 발견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엠파이어는 기원전 17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번영했던 고대 제국으로서 현재의 터키 중부와 서부, 시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특히 철기 사용의 선구자이며 독특한 법체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문명과의 상호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아나톨리아, 현재의 터키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서쪽으로는 에게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는 시리아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는 하투사로서 이는 현재의 보아즈 칼레 지역에 위치하며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와 도구 제작을 선구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철기의 생산 기술은 비밀로 유지되었고 제국이 무역을 통해 이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철제 무기와 농기구는 생산력 향상과 정복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히타이트의 법전은 가혹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죄에 대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살인, 절도 등의 범죄는 사형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 했었고 이는 당시 다른 고대 문명과 비교해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왕은 태양신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통치권은 신성한 권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히타이트의 언어는 세계 최초로 해독된 인도 유로보 계열의 언어로서 서령 문자와 상형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하투사에서 발견된 왕립 기록 보관소에는 국제조약, 종교의식, 행정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강력한 군사 조직인 전차 전술의 발달로 유명합니다. 전차는 가볍고 빠르며 3명이 탑승하여서 기동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강력한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운영했으며 철제 무기의 사용은 이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카데시 전투에서 격돌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기록된 대규모 전투 중 하나로서 히타이트의 뛰어난 전차 전술이 빛난 전투입니다. 전투 후에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평화조약을 맺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이교와 정복을 병행하며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의 동맹과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주변의 도시국가와 부족을 정복하거나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히타이트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으며 주변 민족의 신들을 흡수하는 종교적 융합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종교의 중심의 신으로서는 태양신인 아루나가 있습니다.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풍의 신인 데슈브는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과 음료를 바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는데요. 왕은 사제로서 의식을 주관하며 종교는 정치적 통치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히타이트 신화는 메소포타미아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폭풍의 신인 테슈브가 일리우얀카스라고 부르는 용을 물리친 신화는 질서와 혼돈의 대립을 상징하며 후대 신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신화는 우가리트 문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 히타이트 제국은 내부 갈등과 자연 재해로 인해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이는 경제와 군사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바다민족의 침입들,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의 침입은 히타이트 제국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투사는 결국 파괴되었으며 제국은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히타이트 제국의 흥미로운 사실들. 첫 번째, 여성의 역할. 히타이트 왕비는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비는 종종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신성한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문화. 하투사 왕궁에서 발견된 수천 점의 점토판은 국제외교, 종교, 경제를 다룬 문서로서 당시의 제국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 철기의 비밀. 히타이트는 철기 제작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했으며 이 기술은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히타이트의 종교와 신화는 주변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발전했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다문화적 상호작용과 유사합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그 독창적인 기술, 군사력, 그리고 외교적 업적으로 인해서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과 유산은 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철기의 도입과 평화조약 등은 인류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